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1박 2일 방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에서 확대 회담에 이어 정상 간의 환담을 갖고 여러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면우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제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 회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예.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셔틀 외교의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두 분이 같이 지금 만나서 아마 신교적인 것 포함해서 양국 간의 여러 현안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도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할 텐데 소인수 회담이 시작됐다는 거 정말 극소수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소수의 인원만 일단 참여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좀 국방이라던가 외교 좀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볼 수도 예.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정확하게는 세 번째가 되겠지만 두 번째 만남이고 그러니까 예.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 해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번 회담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그 조수의 탄광 희생자라든지 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있을 거라고 하는 보도도 나왔고 그리고 한국의 CPTPP 이 가입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국이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겠다는 식의 이제 얘기도 나왔고 해서 그런 식의 것. 물론 이제 지금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 이후 지금 이제 또 일본을 온 거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내지는 동북아의 평화라고 그럴까 안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얘기가 되고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 한일 정상회담 장소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이 채택된 게 눈길을 끄는데 이 예, 예. 나라현에서 일본 총리랑 외국 정상이 이렇게 회담을 한 게 최초인 거죠?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수상의 고향이랄까 지역구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자 회의가 개최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깝게는 아마도 기시다 전 총리가 G7 회의를 히로시마에서 열었던 적이 한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고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그 평화라고 그럴까 하는 것의 어떤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회의가 열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뭐 그런 것과 유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 공이 지방 소멸이라고 그럴까, 지방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금 그러니까 관심을 표명하고 그러니까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예. 기본적으로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되면 지방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예.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변하는 차원에서 아마 다카이치 총리가 자기의 지역구고 고향인 나라현으로 초빙했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들려지고 있는 걸로 해서 보면 그런 차원의 것이 이제 한 가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나라현과 관련해서 먼저 이제 언급을 했지만 어쨌든 정상회담을 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반드시 그렇게 성사가 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어쨌든 일본에서도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어쨌든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좀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 측에서도 많은 고려가 있은 가운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이 맨 처음에 나라를 얘기했던 거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랄까 지역구라고 하는 점도 막 포함이 돼서 그런 언급을 했을 거라고도 일단 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서울이 아닌 내지는 동경이 아닌 도쿄가 아닌 지역에서 만난다고 하는 차원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셔틀 외교적인 측면을 또 강조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도 생각이 예. 됩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화면이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이고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만남을 갖는 모습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악수를 하면서 두 정상 간 어쨌든 활짝 웃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APEC 정상회담 때도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푸른색 정장을 입은 채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뭐 뒷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웃으면서 지금은 이제 김혜경 여사를 다카이치 총리한테 소개하는 예,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그런 예, 있겠고요. 지금 청와대에 따르면 오늘 일본을 방문해 숙소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이렇게 숙소 앞에서 영접하면서 극진히 환영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지금 이 모습이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숙소 앞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직접 찾아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도 나누고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인데 이게 원래 당초에 예정돼 있던 호텔 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상된 거라고 청와대가 설명했거든요. 그럼 일본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건 다른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 다들 지금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인 입장이라고 그럴까, 입지라고 그럴까, 내지는 외교 안보적 입지라고 하는 것이 중국과의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예. 걸로 해서 결코 용이하다고 그럴까, 편안한 그런 측면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위상이라고 그럴까 내지는 한국의 필요성이라고 한국과의 협력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더 아주 부각됐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연관성 상에서 어떻게 보면 다카이치 총리도 최대한 이 대통령을 맞는 그런 준비라고 그럴까 것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영상처럼 어쨌든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숙소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하면서 극진히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예정돼 있던 호텔 측의 영접이 아니라 어쨌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직접 영접을 하고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차량에서 내리는데 계속해서 좀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언급해 주신 부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중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이제 일주일 만에 국빈 방위를 그렇죠. 했는데 국빈 방중 때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 분명히 일본도 봤을 테고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의식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오늘 좀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대해서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아주 그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보도가 된 걸로 하는데 일본의 한 신문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내지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을 임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예. 괜히 섣불리 그 독도 문제 꺼내지 말라는 식의 이 얘기를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지금 그 다카이치 총리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에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뭐랄까
어드바이스라고 그럴까,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경고라고 그럴까, 자신의 개인적인 거를 너무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차원의 그런 것까지 보였다는 측면에서 지금 일본도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과의 협력을 뭐 필요로 한다고 그럴까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네. 그런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 화면이요. 이제 지금 이 시각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확대 회담이 예정된 장소예요. 아직은 확대 회담이 시작되지 않고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사람이 없고 확대 회담이 시작되면 그렇죠. 이곳으로 아마 장소를 옮길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확대 회담 시작되면 그 모두 발언 모습도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하기 전날에 어제죠. 일본의 NHK와 인터뷰를 진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일이 함께할 일이 너무 많다면서 함께할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뜻도 밝혔거든요. 방일 직전에 이렇게 그 나라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는 거는 어떤 외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외교 절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략이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역시도 한국에 대해서 내지는 이번 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한 모습이죠.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양국의 공이 상대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 대통령이 직접 NHK에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NHK가 청와대에 이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그리고 저는 뭐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통령의 이전의 대일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아주 염려스러운 우려하는 바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지금 위해서도 어떻게 말씀드리는 보면 와중에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확대 회담 장소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다 일본 총리가 이동을 해서요. 지금 악수를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인수 회담은 끝난 것 같고요. 곧 확대 회담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확대 회담 장소로 두 정상이 이동을 했고요. 지금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태극기 그리고 일본 국기에 인사를 하고 자리로 착석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좌측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양국 정상 간에 마주보고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앞서 소인수 회담이 진행이 됐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이 확대 회담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모습이 보이겠고요. 양국 정상들이 어쨌든 확대 회담을 통해서도 모두 발언을 이어갈 텐데요. 현장 한번 함께 シャト 들어보시죠. ル外交の最初の機会に大統領および韓国代表団の 셔틀 외교를 위해 한국 皆様を 대통령과 私のふるさと 국무장께서 ここ奈良 제 にお迎え 고향인 するこ 이곳 とができ 나라에 て皆様 방문해 を 주신 歓 점에 迎 대해서 したいと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올해 셔틀 외교의 첫 기회에 대통령님과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제 고향인 이곳 나라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先ほど大統領との間で 조금 전 日韓 대통령과 関係の戦略的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하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님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そして大統領とともに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한일 관계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양국이 직면해 있는 난점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리고 공통 인식하였습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하여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습니다. 大統領からはこれからの60 대통령께서는 年という話がありましたが、双方が国交正常化60周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했던 작년 한일 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本年も今般の大統領の 올해도 이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하여 한일 관계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대통령님의 있습니다. 방위를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大統領どうぞ。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다카이치 총리님, 이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습니다. 尊敬する高市総理のふるさとであるこの奈良でお会い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特別な意味合いを持っていると思います。本当に嬉しく思います。 나라현 또는 나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고대의 한국 이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奈良県、こういう奈良という地域というのは古代韓半島と日本との交流の中心地だったと思います。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회담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韓国と日本の交流というのがいつにも増して重要性が高まっているこのタイミングの中でここ奈良で総理と私が会談を開くことになるのは大変格別な意味を持っていると思います。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 60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我々の間には一時期痛ましい過去の経験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にもかかわらず韓国と日本の国交正常化も60年が過ぎ還暦がもう過ぎました。これからは新しい60年を開いていくために総理おっしゃいました通り本日会談を開催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それにもやはり格別な意味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戦後韓国と日本は著しい発展成長を遂げてきましたけれどもこの成長発展を行う中で韓国は日本に対して日本は韓国に対して大きな力になったという事実は否定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앞으로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これからもこのような複雑化している状況そして目まぐるしく変わっているこの国際秩序の中でより良い状況に向かって進展を行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ので両国が協力をすることはいつもよりも重要でありまた何よりも重要であります。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状況が複雑なことによって難しいことややや不都合なこと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その一方でまた楽に何かを進めることができたりいいことも混在していると思いますので私たち両国はこれからはいいことを発掘してそれを育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また一方で難しかったり不都合なことこういうマイナスなことはうまく管理をしてそういうところを最小限にとどめ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そういうふうにして未来に向かって手をしっかり携えて前に進むことができればその明るい未来を作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総理と私がしっかり手を携えて、そして日本の国民の皆様と韓国の国民の皆様がしっかり力を合わせることができれば、大韓民国と日本は新たな未来に向けて共に歩んでいく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이렇게 환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我々を温かく迎えてくださいましたことに、改めて韓国の国民を代表いたしまして感謝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나라현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앞서 소인수 회담을 진행했고 지금은 확대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두 정상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듣고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모두 발언이 먼저 있었는데요. 작년에 한일 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더욱 높은 차원으로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조금 전에 있었던 확대 회담 전에 양국 정상이 서로 악수를 나눈 후에 자리에 앉는 모습을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자리에 앉은 후에 조금 전 말씀드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모두 발언이 있었고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서 이번 회담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고요. 어렵고 불편한 부분 그리고 좋은 측면도 혼재하는데 힘을 합쳐서 양국이 새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나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 함께하자. 이런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걸 상당히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 국제 정세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인구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면적의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더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발전해야 내지는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 그런 그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고 비록 일본이 한국보다는 좀 더 크다 하더라도 일본 역시도 갈수록 더 그 무역의 비중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경제나 국가 발전에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관세 압박이라든지 내지는 그 이외에 미국 우선주의라고 그럴까 하는 것이 가져오는 국제 정세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선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라든지 대만 유사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일 협력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지하 관정의 중요성이라고 그럴까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얘기하면서 했던 본인도 동의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유사한 인식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이 화면이 조금 전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확대 회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서로 마주 앉아서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양국 정상들이 만남을 가질 때는 복장 하나하나도 사실 눈길이 가기도 하고요. 발언 하나하나도 관심이 쏠리는데 모두 발언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먼저 했는데 비교적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그 내용이 좀 짧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준비한 내용이 있겠지만 짧게 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도됐다고 봐야겠습니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물론 모든 국가가 손님을 모실 때 또 손님을 최우선에 두고 나서 외교 활동을 해 나가지만 무언가 발언을 적게 하고 상대국에게 발언할 기회를 더 많이 줘야겠다. 어쨌든 언론에 공개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적은 부분이 크게
문제시 된다고 그럴까? 그거를 뭐 구태여 지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언뜻 지금 이제 두 분의 발언을 놓고 볼 때 우리 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작성하시기도 했겠지만 그 주위에서 작성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 준해서 좀 얘기를 하신 것처럼 보이고 예. 그거에 반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그것이 없었으리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아주 그 간략히 말씀하신 대로 간략히 얘기를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를 구태여 좀 이해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난 그 국회에서의 답변도 그랬고 결국은 관료라고 그럴까 주위에서 써준 것을 그대로 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과의 관련이라고 그럴까 그런 그 갈등이 일어났었던 걸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예. 중요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간단히 얘기해도 되는 차원으로 해서 그리고 소수 회담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간단히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정도로 해서 마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왜 그때 경주 에이펙 한일 정상회담 때도 다카이치 총리가 태극기에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자리에 앉기 전에 두 짧게 분 다, 태극기에 목례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예우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는 뭐 그게 다 연출된 건지 어떤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일본은 이 대통령이 여태까지 보였던 그 대일 입장이라고 그럴까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고 하면 한국 역시도 다카이치 총리가 여태까지 보였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염려하는 것들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카이치 총리로 해서는 최대한의 한국을 영접하는 그런 뭐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양국 정상이 어쨌든 모두 발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측면도 혼재해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었고 좋은 점을 발굴해서 키워야 되고 나쁜 점은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협력을 위해선 어쨌든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이번 회담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일본으로 해서는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특히 이제 그 일본의 농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이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그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크게 지금 대두되는 것이 이제 그 일본의 농수산물 수출 내지는 수입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본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후쿠시마 지역에 있어요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 내에서는 많은 그 우려라고 그럴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본으로서는 뭐 최대한 설명을 해서 문제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테고 한국으로서는 그런 것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NHK와의 인터뷰에서도 아마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납득이 돼야지. 그리고 물론 이제 국민이 납득되는 거는 일본 측의 측면 노력도 필요할 테고 그것이 납득이 된다 그러면 한국 정부의 노력도 뭐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취지에서 이제 얘기가 됐던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과거사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세의 탄광 등 공동 대응 사안부터 좀 실타래를 푸는 시도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에 이를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징용자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예. 지난 정권에서도 엄청 노력을 했었고 그 전부터도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되었던 거고. 근데 이제 한국의 관련 재단에서 얘기되는 걸로 해서는 적어도 지금 한일 간에 적어도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할 때 문제가 되는 이게 이제 강제 동원이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네. 한 것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모집을 통해서 노동자로 해서 이제 가셨던 부분이고 근데 그런 그 모집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발생했는지는 뭐 좀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번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조세희 탄광이라고 하는 데서 그 스몰로 해서 희생된 150분 한국 노동자들이 한 150분 정도라고 알고 있고 한 50분 정도가 일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 흥미롭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지금 그 스몰에 의해서 예. 희생된 분들이 지금 이제 조선인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 150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130 정도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한 50명 정도의 이제 일본인 노동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관련 위로 사업이라고 그럴까 뭐 등등 하는 거 있어서 좀 더 한일 간에 협력을 해 나가자는 식의 얘기가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의 조선인 노동자 희생에 대해서만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로 해서 한국 내지는 조선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일본 역시 그러니까 사고를 당했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어떻게 회복시킨다고 그럴까 하는 차원의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 해서도 좀 더 이 과거사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아주 흥미롭기도 하고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착상이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비롯해서요. 뭐 일본인 지금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등의 과거사 문제가 과연 폭넓게 논의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소인수 회담에 이어서 확대 회담 그 이후에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 언론 발표 자리에서 이러한 과거사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까지 좀 다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혹시 좀 언급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 생각에는 다른 것까지 확장돼서 얘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누차에 걸쳐서 과거를 직시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다른 그 과거사 문제들은 혹시 이번에 조세희 탄광과 관련해서 어떠한 좀 조금 더 새로운 어떤 그 협력 방안이라고 할까 예. 조치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에 바탕을 둬서 이거를 첫 단추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한일 과거사를 문제를 좀 더 화해 방향으로 해 나가자는 정도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과거사 직시라고 그럴까 예. 하는 걸로 그 정도 일단, 수준에서 가름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시는 넘어가지 거죠.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짚어볼 게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의 가입 문제인데 과연 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이게 급물살을 타게 될지도 관심이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CPTPP 문제는 일본의 문제도 있고 한국의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CPTPP에 한국이 가입하려고 했을 때 일본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 저기 CPTPP라고 하는 것이 환태평양 그 경제 회의라고 하는 것이 매우 높은 수준의 FTA라고 그럴까 경제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
없애는 차원의 얘기여서 과연 한국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한국 내에서의 이제 얘기도 있었고, 특히 일본이 이제 미국과의 그 FTA라든지 그런 걸 체결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이 이제 농수산물 문제였습니다. 특히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정치에 있어서 농민의 표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했었는데, 지금 한국의 경우도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이 지난 몇 년간 CPTPP에 가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그 노력이 좀 무산이 됐다고 그럴까,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저것이 이제 그러니까 열릴 경우에, 오픈될 경우에 농민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은 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한국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현 정부는 아마도 그 농민들에 대한 어떤 그 자금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차분히 준비된 가운데 아마 또 CPTPP의 가입 얘기는 좀 더 본격적인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회담에서는 이 주제가 제기가 됐고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또 좀 얘기 좀 더 진전된 어떤 모양새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한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의 소인수 회담에 이어서 확대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부터 들어온 소식은 저희도 전해지는 대로 바로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면우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